자, 다시 한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알파벳 보이죠?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삼각형을 그려주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제공을 할 때 그 문자를 만약에 M 또는 N을 썼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긴 하겠지만 M과 N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성분의 중점일 가능성이 조금 커요. 중점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다른 그림이야, 사실. 자, 우리는 지금 일단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두 선이 평행인 선이 이렇게 존재를 했어.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삼각형 ABC와 ADE는 닮음이지. 무슨 닮음이야? 이 작은 거랑 큰 게. AA. 왜? 일단은 평행이니까 동의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삼각형 ABC를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평행이라는 말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비율이 1대3일 때 오른쪽의 비율도 똑같이 1대3이야. 그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ADE와 ABC는 닮음이야. 또 무슨 닮음? 생각을 해봐. 닮은 조건이 뭐야? 세 가지가. SSS, SAS, AA, ASA가 아니라 AA.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야. 그럼 무슨 닮음이야? 이미 닮음인 걸 얘기를 했잖아. 그럼 무슨 닮음이야? SAS 닮음이야. 왜냐면 옆에가 1대3, 옆에도 1대3, 그리고서 여기 E 값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빠르게 막 몇 대 몇이 무슨 닮음이다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본인이 했을 때 아 이건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안 될 것 같아. 개수가 딸려. 그럼 SAS가 만나볼까? 비율이 몇 대면 비율이 몇 대면 여기까지 오셔야 돼.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사용을 하려면은 계속 이 과정들이 있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섞어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자, 하나 뭐였어? M과 N이라는 문자. 솔직히 얘기하자. 니네 여기부터 안 볼 거잖아. 막 문제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림을 먼저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림을 보고 문제를 확인해서 여기에서 어떤 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게 맞는지 그림으로 표현된 게 맞는지만 확인을 하자는 거야. 여기가 M, 여기 N. 그럼 무슨 생각을 하자고? 웬만해서는 AB와 BC의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중간인 점을 우리는 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중점인 걸 봤는데 중점이라고 써있네. 그럼 가운데 있는 걸 OK를 하면 돼. 근데 참고로 여기도 지난 시간에 한 때보다 오히려 좀 약간 난이도가 낮아. 지난 시간 때 훨씬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아니 그냥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이 느낌을 받는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내가 별말 안 해도 문제를 풀어. 여기 8이래, 여기 1대1이래, 여기 몇이야? 16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구리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여기 옆구리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그럼 여기 몇 대 몇이다? 1대2다. 됐어요? 지난 시간에 또 똑같이 여기가 1대2, 여기가 1대2, 그때 여기가 1대2 라고 얘기했던 것들처럼. 됐어요? 그래서 x가 몇이래요? 16cm가 되겠죠. 다시 y 각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70도래. 여기가 몇 도야? 뒤꿈치는 여기 각도 몇이에요? 70도야. 왜? 예제로 넘어왔어 지금. 왜 70도야? 잘 봐. 70도인 이유를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는 삼각형 BNM과 삼각형 BCNA라는 친구가
지금 옆구리가 1대2 이쪽도 1대2인 거 맞지? 그리고 끼인각이 동일하니까 작은 것과 큰 삼각형은 SAS 닮음이 맞지? 근데 방향이 동일한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들이 같겠지. 됐죠? 그럼 70 더하기 65가 135니까 Y 각도가 몇이어야 돼? 45도가 되어줘야 되겠죠. Y에서 빼주자고 했으니까 29도가 되겠죠. 다시 얘기를 하지만 유형 자체에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진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자 봐봐, 여기도 똑같이 옆구리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1대1 같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 됐죠?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1대1. 그러니까 x가 8이고요. 그럼 여기 밑에는 몇 대 몇? 1대2니까 y가 몇? 10이 되겠죠. x는 8이고요. 더해주면은 18이 되겠죠. 자, 똑같은 템포입니다. 다시 봐요. 삼각형 형태에서 지금 옆구리가 여기가 1대1, 여기가 1대1 맞지? 그럼 여기가 몇 대면? 1대2니까 여기가 6이에요. 맞지? 6인 거 확인을 했어. 그리고 삼각형을 이번에 어떤 선 쪽으로 봐? 이렇게 선을 봐봐. 다시 또 옆구리 몇 대면? 1대1. 여기도 1대1. 그럼 여기가 몇 대면? 1대2가 되니까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마지막 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기는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삼각형 DEF에 대한 둘레의 길이는 14가 되겠고요. 자, 이때 갑작스럽게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 어떤 특정 사각형이 있어. 이 사각형이야. 그냥 그 사각형에 중점을 모두 연결하면 무슨 사각형이 됐어? 중요한 건 기억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을 보고 니네가 판단할 수 없어. 모양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볼게. 이거 뭐야? 방금 얘기했지.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왜 평행사 변형인데? 내세울 모양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 몇 센치야? 1cm야. 아무리 봐도 1cm야. 우리가 알고 있는 1cm보다 큰데요 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12cm가 이만큼이야. 다시 써볼까? 여기다가 여기는 12cm 이렇게 쓸게. 여기 몇 cm가 있어? 지금 보기에 1cm랑 12cm 누가 더 길어? 12cm가 길지. 12cm가 긴 거야. 우리는 센티미터를 그렇게 정의를 한 거잖아. 이렇게 안 그려. 아무리 봐도 누가 안 그려. 근데 그걸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수학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에 몇 도가 있어? 90도가 있는 거야. 90도야 이거는. 이렇게 안 줘. 그치? 너네한테 이렇게 혼란스럽게 주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는 거야. 수학은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하자는 거지. 이 얘기가 좀 어려워 사실.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건 마저 안 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버릇을 버리고 우리가 외운 기억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들로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평행사 변형이 아닌 이유가 뭐야?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 평행사 변형의 조건이 몇 가지였어? 몇 가지였어? 평행사 변형에서 관련된 조건이? 네 가지? 5가지. 5가지. 1번
던지고 잡고 하지 말고 낚시해봤자 소용없어. 쥐어 짜봐. 평행사변형 조건이 5개였잖아. 사각형이 쉬웠던 이유는 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답니다. 2번이 지금 보이죠? 중간고사보다 잘 봐봐.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운 시점에서 현재가 중간고사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라고 하면은 이걸 배웠던 시점이라고 하면은 중간고사가 더 멀리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봐. 배웠던 시기보다 지금 현재까지의 시기가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고. 그런데 이거를 중간고사 대비할 때까지는 어떻게 가져갈 건데? 숙제가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깨우치잖아. 여러분들 삶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수학이 발목 잡는 일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평상시에 앞에나 뒤에 대한 복습 형태가 따로 안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도 막 또 써야 돼 지금. 빠르게 할게요. 평행사변형 5가지. 1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2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3번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4번 두 쌍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5번 한 쌍이 평행한데 길이까지 같다. 됐어요? 됐어요? 조금 더 잔소리를 해보면은 아니 선생님은 그래도 맨날 하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만큼은 해야지 니네도 문제를 잘 풀리지 않을까? 나만큼은 해야 돼. 그 마지노선이야 사실. 내가 그렇다고 막 천재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니네가 학습을 했을 때 이만큼은 와주셔야 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간다. 자 사각형의 각 변들의 중점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준 사각형은 무조건 평행사변형입니다. 무조건 평행사변형이야. 이게 지난 시간에 이유가 없었어. 원래 예전에 뭐 했다고? 뭐? 왜? 뭐요 갑자기? 아니 번호대로 있는데 610번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요? 자 근데 봐봐. 자 잘 봐. 지금부터 점 E, 점 F, 점 G, 점 H가 각 편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을 내가 한번 이렇게 볼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 옆구리가 어차피 중점이니까 1대1이면 밑변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다시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옆구리 다시 볼까요? 여기 몇 대 몇? 1대 여기가 몇 대 몇?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형 보이는 이 상태에서 얘가 1대2인 거지. 도형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옆구리가 1대1이니까 밑변의 길이는 1대2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선분 EH의 2배가 BD고 선분 FG의 2배가 BD이면은 결국은 EH랑 FG가 같은 거 아니야? 여기에 2배도 얘고 여기에 2배도 얘니까.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 뭐래요? 삼각형을 이쪽으로 봐봐. 이거네. 그럼 여기는 몇 대면? 여기도 1대1이야. 여기는 몇 대면? 그럼 여기도 또 길이가 같은 거지. 아니 지금 EH랑 FG가 길이가 같았는데 EF랑 HG가 길이가 같은 거야. 왜냐면 옆구리가 1대1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럼 무슨 말이야? 다시 여기랑 길이 같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거잖아. 무슨 사각형이야? 마주보는 길이가 같은 거? 평행사변형이야.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는 기본은 평행사변형은 깔고 간다고. 됐죠? 그림으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림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 이해된 거에서 지금 주어진 BD가 16이니까 EH가 그대로 8, FG도 똑같이 8, 여기가 10이었으니까 각각의 길이가 6, 6이 되겠죠. 14가 2개 더해지니까 28이 되겠지.
조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솔직히 쌤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너희들 모두 다 아직도 연산에 좀 갇혀있는 느낌들이 좀 강하거든. 근데 이거를 좀 뚫고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초등과 중등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초등은 연산만을 요구를 해. 그리고 어려운 심화 문제만 딱 하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과정들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봐봐. 우리는 매일 수업 시간이 계속 쌓이는 게 포인트인 게, 그만 자요. 수업 시간이 쌓이는 게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건 뭐였어? 닮음이야 일단 애초에. 그치? 근데 이 닮음을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해? 합치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합쳐진 상태에서의 닮음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 그 길이를 어떻게 잡아놨어? 옆구리가 1대1이게 잡아놨으니까 현 시점에서 여기가 다시 한번 봐봐. 내용에서 옆구리가 1대1이야. 평행이고 여기도 1대1이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었다? 1대2였다. 이거 하나를 가져가자는 거고, 이거 하나의 이유가 뭐인 거야?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1대1, 1대2가 전체 큰 데까지 넘어간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그때 지금 옆구리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어쨌건 1대1, 1대1이 보인다고 했잖아, 옆구리가. 근데 이때 삼각형을 어떻게 봐? 따로 뽑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따로 뽑지 않더라도 얘기를 해볼게. 지난 시간에 해온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들 얘기를 하나씩 해줬단 말이야. 만약에 도형을 안 그렸으면 그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여러분이 거꾸로 많이 그렸었잖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빼서 그릴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 봐봐요. 옆구리가 어차피 1대1이라니까.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2가 되니까 이 길이가 몇이야?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번엔 어떤 그림을 봐요? 삼각형이 뒤집혀 있는 그림을 봅시다. 여기 보이죠? 그럼 또다시 여기는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대 몇이야? 그럼 MP가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럼 PQ가 몇이어야 돼? 3이 되겠죠. 그래서 질문, Q에는 몇일까? 왜? 그러니까 왜? 삼각형 ACD에서 1대2 됐죠? 여기 똑같이 2가 됐었다는 거. 정답은 3이 됐습니다. 자, 이번 친구에서는 조금 저번에도 어려워했던 느낌. 자, 지금 밑변 쪽을 1대1로 잘라놨어. 이렇게 딱.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삼각형 A 부분과 B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됐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갈게. 넓이가 같다는 거.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였대. 됐죠? 그때 꼭지점 A로부터 M 쪽으로 선을 딱 연결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됐죠? 어떻게 한 거야?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점 A라고 부릅니다. 점 A에 대해서 마주보는 편, 점 A의 마주보는 편,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리고 주어진 이 대변에 M 뭐야? 중점이지. 그러면 지금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선분 AM이라는 선은 어떤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의 중간을 연결을 한 거야. 그냥 대충 연결하는 건 아니잖아. 뭔가 좀 느낌이 좀 있지? 이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됐죠? 근데 전체 넓이가 24였잖아. 그럼 이 넓이는 몇이야? 중선 잘랐으니까 12죠. 근데 밑변을 또 잘랐네. 그럼 얘는 넓이가 6이 되어야 하겠지. 이름 소개하려고 나왔어. 솔직히 이름 소개하려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이렇게 내가 풀어준 문제의 풀이를 보고서 아래 문제를 못 푸는 바보는 없어.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개념을 다 가져가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아. 그게 문제인 거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봐봐, 생각을 해봐. 지금 중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왜 2등분이 되냐는 거야. 잠을 좀 깨고 와. 잠을 좀 깨고 오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꾹꾹 있는다고 해서 깰 문제가 아니잖아. 세수를 하고 오든가 물을 마시고 오든가 빨리 하라고 어떻게든. 그래서 왜 넓이가 2등분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영희야, 지금 몇 날 며칠을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니? 지금 계속 그러는데. 자, 이때 자, 새로운 개념 하나입니다.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의 위치를 잡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질문.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무게중심은 BC 쪽? 직사각형 ABCD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어. 근데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야. 어디? 아래? 그러니까 어디? 아래 여기. 아래라며. 여기야? 그럼 뭐 말을 왜 그렇게 읽는가? 그러니까 막 자꾸 표현을 해야 돼. 그래야 늘어.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 것 같아?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게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 어디? AC. 선분 AC와 BD에 만남. 표현해, 괜찮아. 화려한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만나는 점 완벽해요. 지금 얘기했던 거 여기였지.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만약에 종이를 가지고 들고 있는데 무게의 중심을 맞추려면 여기를 대고 있으면 돼? 안 맞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 쌤이 자꾸 대묻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왜 그럼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입체 도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단 한순간도 이번 학기 내내 입체 도형을 한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세계관 자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대답을 했을까? 내가 이 대답을 했다.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보는지는 모르겠어도 본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대답해서 내가 지랄하는 순간들도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얘기했을 때 저 얘기 좀 어려웠는데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 사실.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중학교는 연습이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게 어디 학교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나머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높은 확률로 웬만하면은 사실 우리 동네에서 뭐 만년, 뭐 서구 뭐 이런 데를 갈 거 아니야. 뭐 강아지요? 뭐 저거가지고 왜? 강아지도 아니고 뭐 저걸 이렇게 쳐다보이지도 않는구만. 아무튼 그래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 사실 여기 표현에 대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거야. 중심이요. 직사각형을 딱 그려놓고 중심이요. 이러면 이해는 되지. 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근데 중심의 표현은 원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 중점이요. 중점은 두 선분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를 해. 그치? 그럼 중간이요. 중간이라는 표현이 어디야? 중간은 어쨌건 간에 이 영역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야? 대각선의 교점이야. 오케이? 근데 니네가 어휘가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 뭐 우리가 뭐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야, 니네 그 학교 끝나고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냥 되게 막 그 뭐야 흑인 외국인이 정말 외국 사람처럼 생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네 그 학교 끝나고서 방과 후에 끝나고서 너네 이제 사교육이라고 해서 그 가서 학원 그 뭐야 따로 공부하는 데 있잖아. 거기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학원이잖아. 아이씨 한국말 하나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얼마나 잘하냐. 그렇지 않아? 학교가 끝나고 그것도 학교 후라고 해봐. 학교 후에 남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교과서에 있는 범위를 따로 배우는 거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 거의 완벽한 설명 아니야? 근데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말 자체를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마찬가지야. 아까 표현에서도 AC와 BD 대신 물론 대각선이 들어가면 돼. 그리고 여기에서 만나는 점 대신 교점이 들어가면 돼. 근데 그 어휘가 간결해진다고 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완벽한 대답이었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 무게중심을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먼저 있었어야 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꾸 대답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책을 보면은 여기를 잡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번에는 책 모양이 직사각형이면은 여기를 대고 있어야 딱 균형을 잡을 거 아니야. 그 무게중심 그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잘 봐. 그럼 삼각형은 어디를 잡을래? 여기를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어디쯤일까? 가운데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지 됐지? 이제 넘어간다 이럴 거야 내가? 잠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은 A에서 반대쪽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중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같아지겠지? 중선을 또 그어, 여기도 같아지겠지? 중선을 또 그어, 그럼 여기가 같아지겠지? 잘 묶었어.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알파벳 G를 지금부터 사용을 합시다. 자, 뭐 한 번쯤 조만간 피자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한 번쯤 피자를 먹을 수 있을 수 있잖아. 그때쯤 한번 생각을 해줘. 이 내가 피자에 어디를 들고 있으면 얘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을까? 꼭지점부터 중간은 여기 일단 이 선 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여기서 치우치는 것도 웃기잖아. 한쪽으로 넘어갈 텐데. 그치? 그리고서 이쪽도 똑같이 중간을 연결하면은 얘보다는 어쨌건 간에 이쪽도 똑같이 중간을 여기쯤을 내가 들고 있으면 피자가 중간에 서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근데 지금 피자로 비유를 해보니까 좀 편하게 얘기가 되지 않아?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반을 딱 자른 거야. 그럼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맞지? 그치? 또 반을 자른 거야. 그럼 밸런스가 또 이쪽도 맞지? 또 이쪽도 이렇게 반을 자른 거야. 그럼 밸런스가 또 맞겠지. 그걸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밌는 건 여섯 개의 조각의 넓이가 모두 다 같아.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 그래서 여기에 비율이 몇 대 몇이 돼? 꼭지점부터 밑에 쪽까지에 대한 비율이 2대 1을 만족을 합니다.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떻게 돼요? AG와 GD가 그럼 똑같이 2대 1인 걸 볼 수 있겠고, 이쪽에 24, 여기가 12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G'이 G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GG'과 이쪽도 똑같이 8과 4로 무게중심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GG'의 길이는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우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1대1과 2대1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에는 딱 2대1 하나밖에 안 남아요. 문제가. 그렇게 하면 2대1이구나.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그럼 여기가 2대1이구나. 여기가 2대1이구나. 이거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무게중심의 정의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다면 꼭지점으로부터 반대쪽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 무슨 선이라고 했어? AD를? 중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기억해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야 돼. 무게중심이 뭐야? 중선의 교점. 이렇게 되게 재수없게 딱 얘기해 줘야지. 중선의 교점이지. 모르냐?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가줘야 돼. 쌤이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2대1은 지금부터 한 번도 문제가 안 돼. 단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딱 하나 뭐가 문제가 돼? 2대1 중선이라는 여기가 문제가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됐죠? 잘 봐요. 근데 삼각형 BC를 봐봐요. 여기 평행이죠. 보이죠? 근데 옆구리가 1대1이지.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니까 x가 18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18인데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 꼭지점부터 비율이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2대 1이 됩니다. 됐죠? 무게중심 쪽이니까. 그러니까 y가 몇이 돼요? 12가 되겠죠. 더해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무게중심은 무엇이다? 뭐의 교점? 중선의 교점. 그리고 안쪽에서 나오는 비율은 2대1이라는 거. 아니 잠깐만, 태풍 오나? 아 그래? 왜 저기 하는데? 난 누가 날씨를 잘 몰라. 날씨를 잘 모르고 살아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지하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지하에서 그냥 타고 오는데, 너네 여기 뒤쪽 오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뒤쪽에 여기 주차장이 딱 여기 있거든, 밑에. 그래서 딱 내리면은 비가 안 맞아. 근데 지하에서 출발했다가 차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산은 거의 폼 생각보다 그렇게 될까? 얘 나중에 그래. 참 날씨가 참 좀 그래 요즘, 그지? 이번에 사실 여름에 여수 가려고 준비를 한 달 반 전 정도부터 했거든. 이번에 시험 기간이 되게 비슷했거든. 다 중간 기말고사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한번 휴가 있는 그 시기에 이때 놀러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여수를 딱 가려고 3박 4일 예약을 딱 해놨거든. 딱 해놨는데 날씨가 그 날부터 해가지고 며칠이었지? 7월 그때였으니까 예를 들어 5, 6, 7, 8, 9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여기가 다 빈 거야. 다 빈 거야. 근데 내가 간 거기 그 호텔 거기가 숙소가 수영장이, 애들이랑 수영장 가려고 간 건데 그 수영장이 야외에 있어. 근데 여수 가서 비 오는데 뭐 할 거야? 원래 뭐도 가려고 했냐면은 여수 가면은 가봤는지 모르겠다. 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불꽃놀이 보러 가는 그 약간 배 타고 나가가지고 불꽃놀이 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준비했는데 비가 오니까 다 취소했을 거 아니야. 불꽃놀이가 비 오는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이게 취소를 했지. 취소 수수료를 내고 되게 비쌌어 그것도.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어떡하냐. 가서 괜히 거기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안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고 안 간 건데, 문제는 뭐야? 날이 2일이 되니까 갑자기 여기가 개, 3일 되니까 여기 해야, 여기 다시 갬. 날씨가 갈수록 이 구름을 밀어내. 그래서 결국은 5일 동안 다 비가 안 왔어. 니네도 대충 그 날씨 알걸 언젠지. 너무 빡쳐. 내 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나왔다. 2대1 볼 거 없이 뭐 먼저 봐라. 무조건 1대1 먼저 보자. 그런데 또 그것도 가져가야죠. 무게중심이니까 비율이 여기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니까 x가 6이었다. x는 6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ag랑 gm이 2대 1이지.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2대 1이에요.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몇 대 몇이었어?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대? 2대 3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y가 4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이 곱해주면 3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자, 쉽습니다. 자, 넓이 얘기를 하고 있다. 꼭지점부터 싹 다 연결해서 무게중심고 다 연결을 해주면 6개가 모두 넓이가 같다고 얘기를 했죠. 한 조각이 넓이가 10이 되니까 넓이는 20이 되어지겠죠. 여기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꼭지점부터 연결한 중선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무게를 다 균등하게 나눈다는 게 포인트야. 어차피. 자, 633입니다. 잘 봐. 여기다 그려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평행사변 하나 깔끔하게 그려주시고요. 알파벳도 붙여주시고요. 이건 이 자리에서 기말고사 시험 대비까지 완료를 해보자고. 그리고 BC라는 선의 중점을 잡고요. M이라고 잡을게요. CD라는 점의 중점을 잡을게요. N이라고 잡을게요. AM을 연결, AN을 연결. 그리고 BD인 대각선을 연결해주면 비율이 1대 1대 1입니다. 이건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길이가 6, 6, 6이 돼요. 정답은 6입니다. 일단 이걸 안고 가야 됩니다. 이유는 설명할 거예요. 미안. 여기 설명하고 갔어요. 자, 설명해볼게요. 자, 다시 가볼게. 사각형 하나만 더 그려줘. 여기다가 설명하면서 그려볼게. 이건 이 자리에서 가져갔으면 좋겠거든. 자, 다시 무게중심이 뭐라고? 뭐의 교점? 주어진 삼각형의 대각선이 어딨어? 중선의 교점. 됐어요? 자, 그럼 봐봐. 한번 잡아볼게. 쌤 여기다가 ABC 그냥 그대로 잡고 중선 그었다. 됐지? 중선 그었다. 자, 어딘지 이제 모르겠지 아직. 자, 이제 찾아줄게. 찾았어. 근데 못 찾았어. 이미 찾았지. 왜냐면은 세 선의 교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미 두 선의 교점을 나머지가 지나는 역할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세 개의 선이 필요한 건 아닌 거 맞지?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중선 두 개만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이때 삼각형 ACD에서 AC라고 하는 무엇을 그려? 대각선을 그어볼게. 근데 우리가 애초에 평행사변형에서 다시 평행사변형의 조건 5가지. 1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 2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 3번 대각. 4번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됐어요? 이건 중간고사범위야. 5번 한 쌍이 평행인데 길이가 같다. 한 쌍까지 얘기가 나오셔야 되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잘 봐. 자, 그리고 평행사변형 특징상 대각선을 그으면은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가 합동이지. 입지죠, 지금. 됐어요? 합동이지. 근데 잘 봐. 쌤이 대각선을 또 그었어. 근데 4번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이 서로를 이미 2등분하지 않아? 잘 봐. 지금부터 집중해줘야 돼. 그치? 여기 가운데를 쌤이 O라고 한다면 BO라고 하는 선은 어차피 중선인 거 맞지? 맞지?
근데 이 밑변인 BC의 중점을 아까처럼 이렇게 쫓아서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N도 중선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이 G1은 뭐야? 이 G1은 삼각형 ABC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 중선이 두 개가 발생해서 교점을 만들었잖아.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2대 1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놓쳤어도 괜찮아요. 다시 봐봐. 자 이번에는 삼각형 ACD 쪽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애초에 꼭지점 D에서 BD를 연결을 하면서 평행사변형의 네 번째 성질에 의해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했던 거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미 DO는 무슨 선인 거야? 중선인 거야. 근데 내가 A 쪽에서 선분 CD의 중점을 연결을 시킬게요. 그럼 AN도 뭐야? 중선이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GT, G2가 뭐여야 돼?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어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중선, 이게 중선이니까. 아니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안 구해도 되잖아.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니? 2대 1이지. 그런데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이미 이 길이가 같지 않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2와 2가 길이가 같은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1과 1이 길이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의 맞춤 비율은 어차피 이겠죠. 그러니까 B부터 D까지에 대한 대각선의 G1과 G2를 연결을 한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 돼? 2대 2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1대 1이 돼. 결론은 쉽지 솔직히.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안 들어있는 결론은 무의미해. 니네 같으면 얘가 가미된 문제를 낼까? 가미가 안 된 문제를 낼까? 당연히 가미된 문제를 내. 당연히. 니네가 낸다고 해도 그렇게 낸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얘가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 다시 봐요. 자 이거 어려워. 자 갑니다. 몇 대 몇? 여기가 몇 대 몇?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2니까 여기가 6입니다. 됐죠? 그리고 삼각형을 바꿀게. 어떻게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봅시다. 다시 몇 대 몇? 그러면은 여기가 평행이고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대 몇? 1대 1이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 1대 2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GF의 길이는 3cm가 됩니다. 641번은 점 F에서 평행이계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마지막에 이것만 하고 쉽게요. 삼각형 DEB와 여기 N이라고 할게. 삼각형 FEN은 둘은 평행 길이가 같아 막꼭지가 억각 합동입니다. 됐죠? 그럼 내가 NF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BC의 길이가 2X가 되고요. 합동이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전체 길이인 3X가 24가 되니까 X 값이 8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8이라고 할 수 있겠죠.